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제어문 중에 while을 사용한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이라는 것은 for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while문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좀 같이 볼까요? while문의 기본 형태를, 기본 구문에 대해서 같이 보면은 우선 for문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은 for문은 요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for 띄고 변수 띄고 in 띄고 그리고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그리고 땡땡 한 다음에 4칸을 띄워줌으로써 블록 구분을 해주어서 요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인 동안에 요 변수가 블록에 해당되는 문장을 실행해주고 맞춰지게 된다라고 봤었는데요. while문의 구문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면은 while이라는 애를 써주시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의 개념보다는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서 어떤 조건문 동안에 이렇게 어떤 요 반복 구문이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쪽 부분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네. 콜론을 꼭 찍어 주셔서 이제 while문이 다음 영역 동안에 다음 블럭 동안에 계속 실행이 되게 할 거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4칸 띄어쓰기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경우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조건문이 참인 경우 그때 수행할 문장 1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문하고 다른 거는 for문은 어떤 변수가 요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인 동안에 계속 요 for문이 계속 실행이 됐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즉 조건이 참인 경우에 요 문장 1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for문하고 while문이 조금 다른데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건 쓰면서 하지 말고 그냥 타이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for문 같은 경우는 for문은 우리가 특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실행을 했고 while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 실행이 된다. 그래서 특정 횟수로 반복을 하는 경우 for문을 쓰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반복을 할 경우에는 while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보면은 for문 같은 경우는 for문의 특징은 자료를 순서대로 뭔가 할당하고 뭔가 실행을 해줬다라고 본다면은 while문 같은 경우는 true나 false로 논리적 검사를 진행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순서대로 할당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for문에서 보면은 여기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여기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있죠. 얘네들이 이제 차례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문이 참인 경우 TF로 나눠가지고 논리적 검사를 진행해서 얘가 더 실행이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 구문까지 그냥 좀 간단하게 써볼까요? for 같은 경우는 for 변수 in 뭔가 자료형 뭔가 자료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while 같은 경우는 while 띄고 조건문 네,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 자료라고 쓸까요? 반복 자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썼던 대로 하면은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네, 요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하는 거는 똑같은데 반복을 횟수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할 거냐에 따라서 for나 while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while문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while문 while문 쓰기 위해서 while 어떤 조건을 넣어줘야겠죠. 조건은 num이라는 변수가 5보다 작은 동안에 while 구문을 실행을 할 거고 그때 실행하고자 하는 값은 num 값을 출력을 할 거다. 그리고 num이라는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num 플러스 1 값으로 새로운 num 값을 만들어 줄 거다 라고 이제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while 구문이 들어가기 전에 num이라는 변수가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num이라는 값은 뭐 1 값으로 정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while이라는 구문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num 값은 1 값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프린트 num 값이 돼야 되니 출력이 될 거니까는 1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쉘 창에 이제 1 값이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num 값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num 값인 1 값에다가 1을 더한 값 즉 새로운 num 값은 2 값이 돼서 여기 while문에 다시 2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2는 5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 구문을 반복하게 돼서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 실제로 써보면서 좀 봐볼까요? 어떻게 될지. 봐보면은 우선은 num은 1 값이 들어갔대요. 네. num 값이 1 값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num이 1 값이 들어갔죠. 그럼 while 구문에 들어가는 여기에 해당되는 num 값이 1 값이니까 5보다 작죠. 얘는 지금 5보다 작으니까는 프린트 되는 애는 1 값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 프린트 되는 애는 1 값이 줄을 좀 맞춰보면은 네. 아닙니다. 네. 요럴 때 좀 더 써보면은 프린트 되는 애는 네, 프린트 되는 애는 1 값이 될 거다. 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마지막 줄에 num은 num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어요. 네, 한번 써보면 num은 num 더하기 1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등호 오른편에 있는 값이 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드 값, 내가 올드 값이 될 거고 왼쪽 값이 이제 new 값이 돼 가지고 num이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old num 더하기 1 값을 내가 대입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에는 1 값이 들어가서
새로운 넘값은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새로운 넘값이 2가 됐어요. 새로운 넘값이 2가 돼서 while문을 들어가 봤더니 얘가 2 값이 됐으니까 5보다 작죠 아직. 그러면은 출력되는 프린트 값은 2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보면은 넘은 넘 더하기 1이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요 오른편에 있는 넘 값이 올드 값이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값이 들어가서 새로운 변수인 넘 값은 3 값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값 3 값으로 만들어졌어요. 넘은 3. 그럼 출력되는 값 3이 될 거고, 왜 그러냐? 아직 넘이 5보다 작죠. 아직 5보다 작으니까는 그렇게 될 거고, 새로운 이번에 넘 값은 4가 되겠죠. 이번엔 또 4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넘 4가 이제 그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5보다 작으니까는 또 프린트 되는 값은 4가 출력이 될 거고, 새로 만드는 값은 이제 5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넘이 5 값이 됐으니까는 이번에 while문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while문이 이제 5보다 작아야지 이 참이 돼가 조건이 참이 돼서 이 아래에 있는 그 블럭이 실행이 될 텐데, 지금 넘이 5 값이 돼서 참이 안 되죠. 거짓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요 구문을 그냥 실행하지 않고 끝나게 된다, 그냥 끝나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출력되는 값은 뭐가 될 거냐 라고 하면은 1, 2, 3 그리고 4, 이렇게 1, 2, 3, 4가 출력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실제로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1, 2, 3, 4까지 출력이 되고 얘가 멈추게 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while문이나 if문, for문 같은 데서 우리가 break랑 continue라는 이제 명령어를 좀 가끔 쓸 때가 있는데, 걔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break라는 애가 있어요. break, 뭔가 멈추고 나간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 의미만 아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 브레이크라는 애를 넣기 전에는 1, 2, 3, 4가 출력이 됐는데,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넘 값이 1 값이 들어가 가지고 프린트 1이 출력이 되고 나서 멈추라고 했으니까는 뭔가 멈춰버리냐, 바로 멈춰버리냐, 아니면은 그냥 넘은 넘 1이 실행이 안 되고 다시 넘 1이 들어가느냐,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 보시면은 1까지, 즉 넘이 1 값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나서 바로 요 while 구문을 나가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hile 구문을 이제 그냥 끝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로 continue를 볼까요? continue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는 여기다 둔다고 한다면은 continue 하고 그 뒤쪽에다가 넘 값을 새로 내가 출력을 해주고 할 때는 만 값을 더하겠다, 넘에다가 만 값을 더한 값으로 출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1 값이 들어가서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num 값이 2가 되잖아요. num이 2로 업데이트 된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요 구문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1, 2, 3, 4가 출력이 됐던 건데 continue다 라고 했으니까는 뭔가 그러면 요 뒤쪽 거까지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나? 그런데 왜 굳이 continue를 쓰나? 구문 그냥 같은 구역으로 블락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반복을 할 텐데 왜 continue를 쓰나? 라고 한다면은 얘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아까처럼 1, 2, 3, 4까지만 나와요. 그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 continue 뒤에 거는 실행을 안 하고 다시 while문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반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이제 continue나 break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구문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break라는 애는 그냥 break라는 애가 나오자마자 그 while 구문을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continue라는 애는 그 continue 뒤쪽을 실행을 안 하고 다시 그 while 구문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주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while 구문에 대해서 예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출석을 부르겠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겠냐 라고 하면은 우선 넘버, 학생의 숫자, num은 0으로 세팅을 하고 while, 그냥 포문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while하고 for문은 어떤 이런 특정 횟수로 할 거냐, 조건으로 할 거냐, 조건의 참고지수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냥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횟수, 반복되는 특정 횟수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while문 대신에 for문으로 써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le 조건은 num이 10보다 작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뭘 할 거냐, num은 num 더하기 1로 우선 숫자를 키워준 다음에 print %d, 이제 그 정수형을 출력을 하겠죠. 학생 출석 확인 이렇게 해놓고, 그럼 저 %d에 들어갈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한 칸 띄워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값이 num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0이 들어가 가지고 0은 10보다 작으니까 실행이 되려고 봤더니 바로 이제 num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은 num 값이 1이 들어가서 1번 학생 출석 확인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반복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1은 또 10보다 작으니까 2로 증가를 시켜서 또 2번 학생 확인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까지 확인을 할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출석 확인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과연 내가 바깥쪽에다가 num 0을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거랑 이쪽에 num 1을 하고 나서 num을 뒤쪽으로 넘겨주는 거랑 요 다음 줄로 옮겨주는 거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꼭 요 답은 아닐 수가 있다. 꼭 요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while문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